베이커리 실습 1주차 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방위생관리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방위생에 크게 관여하는 위생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생동물이라 하면 바퀴벌레, 쥐, 파리 같은 음식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퀴벌레의 사진이죠. 바퀴벌레는 잡식성이죠. 그래서 각종 음식물 찌꺼기, 사람의 분변, 객담 뿐만 아니라 숨진 동료의 사체 또는 동료의 배설물까지도 먹어치우는 잡식성인데, 문제는 새로운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앞서 섭취했던 음식물을 토해내고 다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염균을 이 식품에서 저 식품으로 전파를 하는데 그에 관여를 하겠죠. 거기에다가 또 바퀴벌레의 다리에 나 있는 가는 털들이 각종 병원균, 기생충, 알 같은 것들을 다른 식품에 또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바퀴벌레 다리를 뜯어서 배양을 한 결과 주변에 바퀴벌레로부터 유래되던 많은 미생물들이 자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작은 바퀴벌레를 한 마리 잡아서 이 고체 배지 위에서 놀다가 좀 잠시 돌아다니게 했다가 내보내고 배양을 해본 결과입니다. 바퀴벌레가 지나다녔던 저 행적을 그대로 표시가 나죠. 그리고 그 행적을 따라서 이렇게 균들이 잔뜩 자라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벌레의 체표면에는 5만 가지 균들이 묻어 있다. 아주 음식물의 오염에 크게 관여할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리입니다. 쓰레기 더미라든지 퇴비장, 분변 이런 동식물성 유기물질이 썩고 있는 곳에서 잘 발생하고 있는데, 각종 병원균을 또 음식물에 전파하는 데 크게 관여를 하고, 파리 역시도 새로운 음식물을 먹으면은 앞서 섭취했던 음식물을 토해내는 성질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쥐죠. 가주성쥐, 즉 집 주변에서 서식하는 쥐들은 잡식성이고 역시 분변을 통해서 병원체를 전파하는데, 쥐똥을 배지에 올려서 배양해 본 결과 주변에 균이 잔뜩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 주방위생 관리에 들어가 보겠는데, 지금 이 그림의 장면을 보면은 깨끗이 세척한 접시를 마른 행주로 닦아서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 행주가 불결하다면은 이 오염균이 새로 세척한 접시에 다 옮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행주의 위생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실습실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행주를 세탁기를 사용해서 세탁하고 난 다음에 행주에 남아있는 균의 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세탁기는 삶은 기능으로, 지금 저 드럼 세탁기의 삶은 기능은 95도의 온도까지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삶은 기능을 사용했고요. 또 세탁기에서 최대 헹금 횟수가 5회인데 그 5회를 적용해서 헹군 다음에 강력 건조 기능을 통해서 건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이 행주를 가지고 균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균수가 행주 한 장당 5,600에서 2만 사이 정도의 균수가 나왔습니다. 뭐 균수가 만 정도까지는 별 그렇게 많은 균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이와 같은 삶은 기능으로 하고 건조까지 철저히 시켰는데 거의 무균 상태일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람들 하기 쉽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무균 상태로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사용한 행주를 가볍게 손세탁을 한 다음에 여러 농도의 락스 용액에, 락스 같으면 차염소산 나트륨 용액인데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락스 이야기예요. 이 용액에 0.5%부터 1%, 2%까지 해서 락스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10분간 담간 다음에 헹궈낸 행주를 생균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동일 조건의 행주를 락스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한 장당 17,000 정도의 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0.5% 용액에 10분 담갔을 때는 이제 9,900 정도죠. 900 정도의 균이 나왔고 1% 이상부터는 균이 전부 사멸해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락스 용액에 침지하는 것을 병용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주를 앞으로 락스 처리를 한다면은 먼저 앞서 제가 했던 방법처럼 깨끗이 손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락스 용액에 담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도가 높은 물을 염소 소독을 하면 발암성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생기거든요. 결국 오염된 행주를 염소 처리하면 행주에 발암성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1차 세척을 가볍게 한 다음에 염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에도 세탁을 한다면 아주 완벽하게 깨끗한 행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1차 손세탁을 하고 이 손세탁은 1% 이상의 락스 용액에 10분 이상 침지하고 난 다음에 세탁기로 세탁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도마. 이게 지금 사진이 도마의 사진인데 지금 도마에는 칼 자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칼 자국의 틈바구니에서 균이 자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그림입니다. 자, 왜냐하면 도마는 음식물을 썰고 할 때 음식물의 액접이 도마로 스며들 수가 있고 이 칼집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미생물이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변의 음식점 도마를 조사를 해보니까 제곱센치당 3,000 내지 3천만 정도의 균이 검출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마는 염소 용액, 즉 락스 용액에 침지하고 난 다음에 끓는 물로 씻고 그리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가 제빵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소도구들의 오염도거든요. 붓을 아예 실습실에 사용하고 선반에 비치되어 있는 붓을 배지 위에다가 한번 문질러서 배양을 해본 결과 배지의 전 표면에 균이 잔뜩 자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도마 역시 도마를 면봉으로 닦아 가지고 문질러 보니까 균이 엄청 자랐음을 볼 수가 있고, 제빵실에서 사용하는 스패츌러, 칼 이런 데도 오염도가 굉장히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붓인데, 붓은 제빵실에서는 기름을, 유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붓에 기름이 많이 묻게 되고 잘 씻기지가 않거든요. 자, 지금 사용 후 학생들이 대충 씻어서 방치해 두었던 붓을 가지고 균수를 조사해 보니까 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붓을 끓는 물, 세제를 넣은 끓는 물 속에서 충분히 끓인 다음에 균수를 조사를 했는데, 무처리구보다는 균이 많이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붓에 오염되어 있는 균들이 끓는 물 정도에서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만큼 살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붓도 락스 용액에 담그었더니 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붓도 락스 용액에 담그는 것을 항상 사용 후 락스 용액에 담갔다가서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빵실에서 사용하는 발효실입니다. 발효실이라고 하면은 이 발효실의 하단에 물을 가열하는 장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물을 이 불결한 물인 것 같으면은 그 물로부터 증발되어 나온 물방울들이 발효실 안에서 그 오염된 물방울들이 발효실에 들어있는 제품의 표면을 오염시킬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발효실에 물을 발효실에다가 배지를 뚜껑을 연 배지를 두고 두어서 공중낙하균을 채집을 해서 배양을 해본 결과인데, 발효실에 깨끗한 물, 즉 새물을 담고 조사를 했을 때는 균이 몇 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효실에 사용한 물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일주일을 방치해 뒀다가 또 동일한 실험을 해보니까 배지 표면에 균이 엄청나게 많이 자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좀 연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선명한 부분에 보면은 균의 침략들이 잔뜩 자라 있음을 보이죠. 요 하단 부분도 보면은, 흐릿한 부분도 자세히 확대해서 관찰해 보면은 이 정도의 침략들이 잔뜩 자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실 속의 물 관리도 신경을 써야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효실 속의 물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 후에 그대로 두보니까 초기에 균이 거의 없었는데, 발효실 물을 사용 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7일 후에 이렇게 균이 많이 늘어났고, 2주 후에는 더 많이 균이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효실의 물이 이렇게 잘 상하는 이유는 제품의 표면을 거쳤던 물들이 다시 발효실 가열수 속으로 떨어지니까 제품 표면 일반 물에 비해서는 반죽의 표면을 씻어낸 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결국 영양 상태가 더 좋은 상태의 물이다 보니까 미생물의 입장에서 정식에 적합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이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잘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효실에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장치를 하나 개발을 해서 적용을 시켜 놨습니다. 어떤 장치를 개발해 놨는가는 앞으로 실습 시간에 보면은 아하, 별거 아니구나, 그러나 제대로 할 수 있겠네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습 시간에 어쨌든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종이 부대에 담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가 습하다면은 그대로 그 습기가 밀가루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밀가루 오염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밀가루 부대를 개봉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밀가루들을 작은 편지 봉투에다가 여러 개 담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 밀가루 부대에 넣어서 제빵실에 여름철 장마철에 그대로 입구 부위를 봉한 이 밀가루 부대를 그대로 방치해둬 봤습니다. 20일 지나고 유리 접시에 부어 보니까 제법 덩어리가 진 밀가루들이 많이 생겼음을 볼 수가 있고요. 1개월 지나니까 거의 대부분이 덩어리로 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표면에 거무스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곳곳에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곰팡이가 자란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 밀가루를 배양을 해보니까 20일 지난 밀가루에서 이렇게 균이 다수 자라고 있었고요. 1개월 지나서는 세균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더 많이 잔뜩 자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부대에 담겨 있는 밀가루의 위생적인 보관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실험을 하고 난 뒤부터 저희들은 여름 1학기 수업을 마치고 남은 밀가루들은 전부 밀가루 부대를 큰 비닐 부대에 다시 넣어 가지고 습기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서 재료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실은 여름철에는 재료를 차게 보관하기 위해서 냉방장실을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주방 위생 관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